안녕하세요. 해외 생활의 모든 썰을 풀어드리는 팟캐스트 카레와 쌀국수입니다. 저희는 이 팟캐스트를 통해 타국살이의 쓴맛, 단맛 다 봤던 경험을 들려드리고 있고요. 저는 베티. 저는 인디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지난화 녹음하고 편집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초등학교 글짓기 이후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를 하니까 조금씩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기분이랄까요? 한 분이라도 더 제 이야기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화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게다가 인디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도요. 그래서 1화 올리기도 전에 2화 녹음하고 있잖아요, 저희. 그니까요. 얼른 모든 얘기 풀고 싶어요. 자, 그럼 지난화에서 저희가 이야기해보자 했던 시작에 대해서 풀어볼까요? 좋아요. 어떤 시작이었죠? 저희 해외 취업의 진정한 시작이었던 참여했던 프로그램들이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참여했는데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이제 더 이상 운영되진 않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응? 진짜요?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아무래도 인디 씨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더 도움될 것 같아서요. 그게 좋겠어요. 베티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어떤 곳이었어요? 저는 레츠 런더월드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경마로 유명한 우리나라 공기업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모를 수가 없죠. 이름 말해도 되려나? 홍보나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는 후기지만 그냥 볼드모트처럼 그곳으로 말할까요? 대명사 좋네요. 말해서는 안 되지만 진짜 말은 있는 곳. 네? 네? 방금 뭐죠?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내가 말랑말랑해지다 못해 너무 유연해졌나 봐요. 좀 지치신 거 인정해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그곳에서 주관해서 청년들의 해외 취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럼 그때 K무브도 있었고 다른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레츠 런더월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프로그램 선발 과정과 내용,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다 고려하고 나온 결과긴 했어요. 선발 과정과 내용,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네. 당시에 K무브는 합격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해서 프로그램 종료까지 6개월이 걸리는 걸로 잡았던 것 같아요. 언어 공부도 교육 내 포함이었던 것 같거든요. 와, 제가 K무브를 했을 때랑 기간이 좀 다르네요. 그런가요? 그새 많이 바뀌었나 봐요. 아무튼 레츠 런더월드는 그보다 2, 3개월 정도는 빨리 끝낼 수 있었고 처음에 선발부터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까다로웠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더 빠르게 취업하고 싶었던 저한텐 좋은 선택권이었어요. 그래요? 선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길래요? 일단 언어 교육 과정이 프로그램 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 말은 처음부터 영어나 기타 외국어 같은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이상은 된 분들 위주로만 뽑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국가 진출이 목표가 아니고 전 세계로 어디든지 원하는 지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와, 어디든지요? 네. 물론 취업 시장 상황상 진짜 본인이 정착하고 싶은 나라보다는 취업이 용이한 국가로 다 몰리긴 했어요. 대부분은 영어로 업무를 하니까요. 그래서 서류 통과하고 면접도 보러 그 공기업까지 찾아갔었고 면접관도 기억에는 자리를 보면 최대한 5명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다대다 면접이었어요. 떨리진 않았어요? 뭐 막상 면접 들어가서는 하나도 안 떨었어요. 오히려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이 방에 같이 들어온 경쟁자들, 특히 언니 오빠들이 많은데 네가 기회를 양보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첫 정착이 실패해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어린 제가 가야죠. 라면서 뻔뻔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게 말했었어요. 와, 미친 순발력. 저는 말 못하고 동공지진만 났을 것 같은데 엄청 재치있고 당돌하셨네요. 맞아요. 나중에 저랑 같이 면접 봤던 언니가 함께 뽑혀서 같은 조가 됐었는데 그 면접 당시에 제 대답을 옆에서 듣고 아, 애가 아주 당돌하네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어요. 뭐 그렇게 합격하고 나서는 2박 3일인가 1박 2일 동안의 연수를 다녀왔고요. 거기서 취업 상담도 받고 여러 취업자나 다양한 국가의 현지 정보 강의도 들었어요. 또 다양한 조별 활동들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같이 합격한 분들하고 유대감도 쌓고요. 그때 같은 조였거나 옆조였던 언니 오빠들이랑 아직도 연락도 하고 있고 해외 나가서도 굉장히 끈끈하게 서로의 가족이자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맞아요. 프로그램의 장점이 그거죠. 그쵸?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 인맥을 만들고 함께 해외에 나가면서 그게 정말 위안이 되더라고요. 프로그램 없이 나가면 의지할 사람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처음에 힘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같은 동네가 아니어도 같은 국가나 옆 국가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함께 해외에서 일하는 친구로서 공감도 가고 연락만으로도 서로 위안이 되는 부분이 많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정말 적극 추천해요. 아,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하면 정부 지원금 정보를 알아봐 주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 재단에서 지원해주는 정착 지원금들도 조금씩 있거든요. 몇십만 원에서 크면 100만 원까지 주고 그랬어요. 그게 꽤나 도움되니까 혹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프로그램 내에서 코칭해주는 그 CV 작성법 같은 것보다 지원금이 훨씬 도움 많이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레트 런더월드라는 현재 임시 중단인지 종료인지 모를 상황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했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는 함께 해외에 나간 인맥을 얻었고요. 또 꽤나 전문적인 취업 관련 정보를 얻고 지원금도 받아서 수월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포인트는 이런 점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디, 지난번 1화에서 K무브스쿨에 지원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뭐, K무 보니까 국가에서 등 떠밀어 주는 거? 거의 등 떠밀어준 셈이죠. 정확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이에요. 나라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업도 듣고 일자리까지 알선해주는 시스템이죠. 저는 인도인 선생님들한테 경제나 역사, 비즈니스 영어 같은 걸 배웠는데 원래는 반은 한국, 반은 인도에서 듣는 거였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아주 안전하게 방구석에서 온라인으로 랜선 인도를 체험했습니다. 온라인이었지만 현지 선생님들한테 직접 배웠으면 뭐 준비는 확실히 됐겠는데요? 사실 수업 내용이 실전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됐냐고 물으신다면 제 점수는 세모입니다. 하지만 진짜 좋았던 건 취업 코칭이었어요. 제 직무에 맞춰서 수시로 일자리를 제안해주고 자소서 첨삭에 면접 코칭까지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처음 하는 해외 취업이라 막막했는데 그게 정말 든든했어요. 실질적인 서포트가 강력했네요. 그럼 연수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원래는 3개월 과정이었는데 저는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취업이 돼서 조기 졸업해버렸습니다. 한 달 만에요? 아니, K무브 과정이 보통 수개월은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인디가 그 기수에서 제일 빨랐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보다 더 빨리 빛의 속도로 취업해서 나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와, 다들 해외 취업에 진짜 진심이었네요. 그렇게 빨리빨리 취업이 결정될 정도면. 뭐, 확실히 그때 인도 시장에 한국 인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나 봐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도 취업 시장을 잘 아는 전문기관을 끼고 하니까 마음 놓고 취업하는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계약 조건이 이상하진 않은지, 사기 당하는 건 아닌지 하나하나 검증해 주니까 믿고 가도 되겠다 싶었죠. 하긴, 맞아요. 해외 취업할 때 계약서 잘못 쓰면 어쩌나 제일 겁나는데, 든든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수확은 동기들이었어요. 베티처럼요.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인도 땅에서 같은 처지인 동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의지가 됐고 덕분에 적응도 훨씬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럼 K무브 스쿨은 어떻게 참여해요? 월드잡 사이트에서 모집 중인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자소서 내고 면접 통과하면 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5일 만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거의 속전속결이었죠. 그럼 비용은요? 무료예요?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제 경우엔 개인 부담금이 50만 원 정도였어요. 취준생에게 적은 돈은 아닌데 여기서 진짜 꿀팁이 하나 있어요. 저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 1, 2형을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저는 당시 매달 50만 원씩 구직 촉진 수당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6개월간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취업한 거네요? 완전 창조경제인데요? 뭐 인디가 취업할 때쯤에는 그 해외 취업하면 주는 그 수백만 원짜리 정착 지원금도 있었다면서요. 그것도 받으신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음, 저는 아쉽게도 자격 요건이 안 맞아서 그 돈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건만 맞으면 1년 근무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1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총 3회로 나눠서 지급되는데 초기 정착할 때 이만한 목돈은 없어요. 500만 원이면 진짜 큰데요? 인디님은 못 받으셨다니까 제가 다 아쉬워요. 괜찮습니다. 대신 제가 못 받은 만큼 우리 청취자분들은 월드잡 사이트에서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거든요. 초기 정착할 때 정말 든든한 보탬이 될 거예요. 사실 모두가 저희처럼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서 해외 구직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혼자 준비하려면 훨씬 더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일단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에 지원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기본은 월드잡 사이트 해외 채용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랑 사람인 같은 국내 대형 취업 포털도 같이 보셔야 해요. 사람인 같은 국내 플랫폼에도 그게 올라와요? 네, 맞아요. 이전 회사도 월드잡이랑 사람인 둘 다 올리더라고요. 아, 그럼 아무튼 그 여러 플랫폼, 예시로 들었던 그 두 군데를 보면 둘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린 사람인에만 올릴래, 우린 월드잡만 쓸래 하는 기업들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기업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양쪽에 다 그물망을 쳐놓고 물고기가 걸리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제가 연수했던 ICS 글로벌 같은 곳은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인도나 미국 쪽 해외 취업 헤드헌팅도 전문으로 하거든요. 이런 전문 서치펌을 통해서 나 여기 가고 싶다 고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헤드헌터 분들이 알짜배기 공고를 물어다 주실 수도 있겠네요? 하긴 돌이켜보니까 제가 했던 프로그램에서도 재단에서 고용했던 그 헤드헌팅 업체가 교육과 취업 얘기를 모두 했거든요. 당시에 회사에 방문했을 때 개인 의뢰 고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전문 업체를 실제로도 꽤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참, 혼자 준비하거나 개인적으로 업체를 통할 땐 취업에 있어서 지원할 회사의 형태와 본인의 언어적 능력치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해서 잡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형태라면 어떤 형태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 있는 한국 회사, 해외에 있는 그 국가 회사, 해외에 있는 외국 회사, 이렇게요. 아, 한국 배경과 점점 더 멀어지는 회사일수록 언어적 능력과 지리적 문화적 이해가 점점 더 필요해서죠. 맞아요. 본인이 얼마나 비즈니스적인 소통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이유로 나를 필요로 할지를 명확하게 보고 개인의 경쟁력을 분석해서 지원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해외에 있는 한국 회사들은 현지인 인력도 쓰지만 한국인 직원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서 확실히 니즈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한국 물류회사에 인도 법인에 현지 채용으로 들어간 케이스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주재원을 한 명 파견하려면 각종 체류비나 수당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정말 큰데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적으면서도 소통이 원활한 한국인 현지 채용, 즉 현지인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쵸. 기업 입장에서 현재인은 가성비인 거죠? 가성비 우프지만 맞아요. 특히 제가 있는 곳은 고객사가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라 인도 문화나 힌디어를 아주 잘 아는 것보다 실질적인 물류 지식이나 실무 경력이 더 중요한 우대 조건이었어요. 사실 현지 로컬 기업이나 다른 외국계 회사에서 한국인을 뽑는다는 건 언어 장벽이 아예 없거나 정말 특수한 목적이 있는 희귀한 경우긴 하죠. 그쵸. 그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구직할 때는 특히 자기 자신이 전략적인 취업 매니저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각오하면서 취업을 해야 돼요. 한국 회사에서 한국인 수요가 있는 이유, 외국 회사에서 한국인 수요가 없는 이유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외국 로망만으로 외국 회사를 누빈다는 상상, 그런 상상의 취업을 하기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 희귀한 케이스였긴 한데, 인도 현지 부동산 중개회사에 취업한 한국인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인도 로컬 부동산 회사요. 이게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케이스네요. 그 국가 자체 기업에서 한국인을 채용한 희귀한 경우. 네, 당시 인도에 계신 한국분들은 주재원이든 현지인이든 대부분 주거비 지원을 받아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셨는데, 영어가 조금 서툰 분들은 한국인 중개인을 통하는 게 훨씬 편하고 믿음직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인 고객층을 확실히 잡으려고 한국인을 채용한 거죠.
그렇죠. 한국인 고객사를 원했기 때문에 한국인을 채용한 목적이 뚜렷한 케이스죠.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 게, 그때 같이 있었던 언니 중에 하나가 이런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베트남에 있는 독일 회사에 취업했는데, 그 독일 회사에서 한국 고객사들을 유치하고 싶었기 때문에 언니를 채용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직접 한국 고객사들의 영업을 뛰어서 유일한 그 독일 회사의 한국인이자 영업인이었던 그런 식으로 일했었죠. 근데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게 있긴 해요? 해외에 있는 외국 회사에서 한국인 뽑는 거예요. 원어민 수준의 언어가 되는 경우 말고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있긴 있어요. 저 진짜 딱 한 명 봤어요. 심지어 그 회사의 주요 고객이 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베트남인들이랑 외국인밖에 없었는데 한국인을 채용한 케이스예요. 정말 한국인 고객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직무나 커리어 전문성 차원에서 그 친구가 그 글로벌 회사에서 채용하고 싶은 인재였거든요. 코딩 교육을 주로 하는 친구였는데 개발 커리어도 당연히 있었고 그 회사가 베트남에 있었지만 이제 글로벌 회사로서 영어로 가르치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영어의 기본 실력도 되는 친구가 코딩 교육판에서 꽤나 인지도가 있었으니까 채용이 되더라고요. 이걸 계기로 나중에는 더 큰 회사에서 제안을 받고 베트남에 있던 호주 회사 거기에 사내 코딩 교육자 같은 걸로 오퍼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 친구는 진짜 인재였네요.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그 정도 전문성은 있어야 한국과 상관없는 곳에서도 커리어를 개척할 수 있나 봐요. 그쵸. 이 한국이라는 배경을 아예 떼고도 승부할 수 있는 실력자였던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혼자 해외 취업을 준비하실 때는 꼭 내가 가진 한국인이라는 배경이 해당 시장에서 어떤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알려드린 이런 리얼한 사례들을 참고해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도 진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희 오늘은 1화보다 훨씬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요. 저희 여태까지는 해외 취업에 대한 배경이나 프로그램 같이 해외 사례의 서론 같은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3화는 약간 흥미로운 얘기를 해보는 게 어때요? 좋아요. 어떤 얘기 해볼까요? 퇴근 후 저녁이나 주말에는 주로 무엇을 했는지 일 외에 회생활 라이프를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인도에서 카레만 먹었는지 베트남에서는 쌀국수만 먹었는지 너무 좋아요. 확실히 한국에서의 퇴근 후 삶과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이긴 했거든요. 저도요. 벌써 얘기할 썰들이 머리에 막 떠올라요. 살짝 아껴놨다가 그럼 곧 풀어봐요, 인디.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번엔 해외살이 속 개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팟캐스트 카레와 쌀국수의 인디 패티였습니다. 안녕!